안녕하세요. (382페이지) 건축법. 건축법에도 역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대지. 대지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토지를 대지 이렇게 말하는데, 각 법률마다 용어가 좀 정의가 다른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고, 나중에 공부가 좀 많이 되면 정비법에서 대지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가 좀 되고 나면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무슨 말인가 싶고 어렵기만 하니까 지금은 안 보겠고요. 여기서는 좀 일단 좀 근데 정의를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를 대지.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기본 원칙이 공간정보법에 따른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지번이 부여돼 있잖아요. 몇 다시 몇 번지 이런 거. 그거 하나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해서 크게 쓸 수 있고, 또 필지 일부만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조금 이따 사례를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뭔가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제가 공작물은 뭐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중에서 공작물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치가 큰, 경제적 가치가 큰 공작물이 건축물일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따로 떼서 규제하는 것이 건축법이죠. 이제 그래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인 담장, 대문, 이것도 역시 건축물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것만 건축물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거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거나, 뭐 육교 같은 데도 건축물 있죠.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하는 것들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고가나 지하에 있는 것은 점포, 차고, 사무실, 창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건축할 뭡니까?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다 건축물이라는 거지. 뭐 점포, 차고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다. 틀렸다는 거. 그죠? 또 하나, 토지에 정착하는 것만 건축물이다. 틀렸다는 거. 또 간단하게 건축물, 지붕과 기둥과 벽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정리되면 돼요. 이제 그럼 완벽한 거. 그렇게 어렵고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축물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공작물이 있는데, 건축물 외의 시설물 말하는 거죠. 이제 근데 공작물도 우리 건축법에서 규제한 내용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죠. 공작물을 설치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먼저 1번 높이 몇 미터예요? 1번은 2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이나 담장, 그랬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건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나 담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책은 그런 것들을, 아무튼 우리 책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빠져 있으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책은 좀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시험에서는 분명히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담장 이렇게 나와요. 이제 시험에서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그냥 옹벽 담장만 외웁니다. 몇 미터 초과할 때? 2미터를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된다. 광고탑, 광고판은 4미터를 초과할 때 신고. 그리고 광고탑이 아닌 모든 탑 나왔다 하면, 시험에 나오면 6미터예요. 6미터. 각종 철탑, 기념탑, 시계탑, 굴뚝 비슷한 것들은 몇 미터? 6미터. 그리고 고가수조만 8m 초과할 때 신고. 고가수조는 이제 요령이 옹벽 담장, 이것은 대지 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대지, 건축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m 초과하면 신고. 그보다 낮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광고탑은 안에 기계장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좀 다른 탑보다 뭔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겠죠, 보통. 광고탑은 몇 미터? 4m 초과할 때 신고. 이거 말고 좀 단순한 기능을 가진 탑들은 몇 미터? 6m.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좀 많아요. 그냥 광고탑 아니면 6m에 그냥
고가수는 높을 곳자니까 8m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뭐 거기 있는 뭐 철탑 무슨 뭐 골프연장 철탑이라든가 기계탑 시계탑 뭐 기념탑 이런 것들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 넓이에서 30제곱미터가 하한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30제곱미터.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신고. 기생충이 있는 지하 대표는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초과할 때 신고해요? 30제곱미터 넘을 때 신고.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이것은 5m를 넘을 때 신고.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바로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법에 이제 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 4, 6, 8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5m 초과할 때 신고. 이제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차를 대려면 그 안을 이용해야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은 이제 들어가서 일상적인 생활하는 곳이 이제 건축물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생활하는 곳은 아니니까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인데 우리가 드나들 수 있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8m 초과할 때가 아니고 8m 이하일 때 신고. 그래서 숫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 공작물 하는 데가 이거 나오는데 가끔 이제 나옵니다. 2해, 3해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공작물도. 언제 이제 건축물과 대지에 대해서 한번 읽었는데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는 거고. 건축법은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건축물 알아야 되겠는데요. 건축물은 일단 지상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는 우리가 드나들면서 이용하니까 뭐는 있어야 돼요? 지붕 있어야 되고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 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기둥과 벽이 없는 건축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없죠. 그러니까 지붕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 또는 벽. 물론 세 가지 다 있어도 건축물 되겠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사무실이라는 것은 암기상 아니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만 건축물이라 틀렸다는 거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된다 틀렸고 얘만 건축물이라 틀렸죠. 지하나 고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그랬고요. 자, 건축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 했는데 대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른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 예외도 있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9개의 필지가 있다 그러면요. 이것을 하나처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하나의 필지처럼 이용해서 건축 행위하는 것을 막을 필요 없겠어요. 분명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여러 필지가 될 수 있고 그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하면 건축물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예외도 있지만 근데 이 도로는 4m 이상이 도로여야 돼요. 몇 미터야 돼요? 4m. 현대인들에게는 보행을 통한 그런 도로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이 도로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려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뭐 혼자 막 다니고 역주행도 하지만 질서를 위해서 4m는 돼야지 교차할 수 있겠죠 서로. 그래서 4m 이상의 도로에 그래서 두 대가 서로 교차해야 되니까 몇 미터예요? 4m.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갈 때는 몇 미터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m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네, 적어도 보행은 돼야 돼요.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한 것도 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서울에 고지대에는 자동차 통행이 안 돼서 계단이라든가 아주 고발길 해놓고 옆에 건축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지형적인 여건상 그럴 때는 4m가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럴 때 3m만 되더라도 도로 이렇게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면 그것도 도로가 되고 옆에 있는 토지는 맹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곳에 3m인데 이게 너무 가파라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여기 서울에
대지가 부족한데 어떨 거예요? 이것도 대지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이걸 도로로 지정 공고하면 그것도 도로가 돼요. 이제. 만약에 끝이 막혀 있다. 끝이 막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더 좀 좁아도 돼요. 다니는 사람이 적을 테니까. 끝이 막혀 있으니까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2m만 될 수도 있고, 막다른 도로가 좀 깊어지면 3m, 아주 깊어지면 오히려 더 강화돼서 6m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35m를 넘는다는 더 이 안에서 뭐 불이 났다라든가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6m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몇 미터예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이고, 이 요건이 좀 강화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3m, 2m 완화될 수 있고 6m 이렇게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3m여도 합법적인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여기 예를 들어 2m밖에 안 되는 도로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m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 원칙이 몇 미터가 돼야 돼요? 4m. 이것도 뭐 아주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4m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건축물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합법적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소요너비라고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너비. 그래서 이걸 소요너비 그래요. 소요너비는 2m도 있고 3m도 있고 6m도 있고 4m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4m니까 4m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여기 대지가 있을 때 여기 소요너비가 4m인데 2m밖에 안 돼 있죠. 그럼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것보다는 내가 내 토지의 일부를 제공해서 4m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하는 게 훨씬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 안에 2m를 이렇게 후퇴시키면은 그럼 4m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쪽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만 일방적으로 2m 양보할 필요 없죠. 양쪽으로 공평하게 1m씩 양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심선을 찾아가서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대지 방향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이 도로 중심선과 연결되는 수평거리의 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게 뭐 삐뚤삐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에서 문제 낼 때는 삐뚤삐뚤한 안 나고 반듯한 거 그냥 가정에서 낼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면적 계산 같은 거 한다든가 할 때는. 자, 뭐 건축선이란 말 나오는데 건축선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이거 만약에 하나의 필지를 대지로 했다 그럼 이게 건축선이죠. 하얀 선이. 그죠? 근데 개인 간의 토지 관계에서의 건축선은 우리가 공법에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선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여기는 말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책에도 거의 그렇게 써 있는데 엄격하게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러분 쉽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푸세요 그냥. 건축선 어디예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럼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물이 이 건축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도로 부분도 건축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가해서는 아니 된다. 수직면 넘으면 안 되죠. 도로를 넘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뭐 창문을 잠깐 여다 할 때, 차 안 갈 때 잠깐 열고 닫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그죠?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만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돼요. 그러니까 4.5m 이하에서는 창문이라든가 출입구를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몇 미터에서요? 4.5m. 그래서 왜 4.5m인가 우리나라 차량 안전 기준을 봤더니 4m까지가 차고의 최고 높이예요. 4m. 4.5m면은 덜컹거리면서 닿을 수 있으니까 4m거든요. 그러면 덜컹거리더라도 4.5m에 있는 창문에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몇 미터예요? 그래서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강의하다 보니까 차량 안전 기준까지 또 찾아봤어요. 왜 4.5m인가 찾아봤어요. 직접. 전에 그 이제 그 안암동인가에서도 사고 난